양쪽에 성벽처럼 산이 있어서 조선 함대가 들어가면 십자포화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입구가 좁아서 키 큰 한옥병이 들어가기가 힘든, 분산시켜야죠. 어떻게 할까? 배가 살짝 들어가는 척 하다가 물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조선군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병력을 분산시켜요. 자, 이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 기관총의 십자포화에서 무수히 죽어나갈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무기가 탱크예요. 장갑이죠. 장갑 차량. 사천해전이 유명한 것은 거북선이 참전한 최초의 전투라는 겁니다. 지난번 옥포해전 때는 거북선이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최초의 전투에 제대로 활약할 건수가 잡힌 거죠. 십자포화 속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북선으로 앞으로 집어넣어요. 장갑 차량을 밀어 넣은 거죠. 사방에서 산마에서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북선이 들어가서 두드려 맞으면서 사방에다 쏴가졌어요. 물론 거북선이라고 해서 완전한 방어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희생이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런 게 처음 등장했을 때 더욱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작전을 파괴하는 게 나타났을 때 공포감이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거북선이 타겟이 돼서 사격을 유도하는 동시에 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제압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함대들이 밀어올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밀고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들어가서야 되겠어요? 일단 거북선이 총알을 맞으면서 사방에다 포를 날려서 제압 사격을 하고 그 틈에 함대가 밀고 들어가는데 이런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이때 물길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로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당시에 이게 배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빼고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산면에서 포화를 받으니까 희생도 크겠죠. 그리고 배를 이렇게 밀어 넣을 수도 없었다고 그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시선을 끌고 제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좀 폭우가 좁아서 일본 배들이 여기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가다가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빗발치는 포탄을 무릅쓰고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 앞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쏘고 뒤편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후속하는 부대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후속하는 배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얘가 얘를 상대하고 얘가 얘를 상대하고 돌격선은 이미 상당한 총알을 맞았겠죠. 그 상황에서 밀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압을 하면서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자 공포에 질린 얘들이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진짜 절묘한 수인데 적을 끌어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슬쩍 도망가는 척 하면서. 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려와서 여기 섰으면요, 아군한테는 더 피해가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쏘는 것보다 이 선으로 쏘는 게 훨씬 타격이 크죠. 그런데 얘들은 산 위에 있잖아. 절반을 배에 끌어내놓고 이렇게 공격하면 얘들이 말로는 본대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본대로 가? 이렇게 튀어버리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 이거 악명높습니다. 경사 70도. 얘들이 아무리 올라가려도 여기 올라가는데 15분 이상 걸려요. 결국 함대로 끌어내렸다가 쳤기 때문에 이쪽 절반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적의 화력 절반이 없어집니다. 이런 게 진짜 미로예요.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건지 알고 했는 건지는 저도 모르죠. 그런데 맹세코 알고 했을 거예요. 이걸 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의 화력은 이제 제압당하지 도망쳤지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순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진입한 배들은 거북선은 뭐 신났을 거고 배들은 거의 무인 지경의 배를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사천포에 있던 일본 함선 전부가 불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얘들도 당연히 뭐 어떡하겠어. 육지로 빨리 도망가야죠.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천해전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이 전술은 사실 알고 보면 조선군 희생이 컸어요. 이수인 장군의 난중일기 기록에 의하면 희생이 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싸웠던 3번의 해전에 비해서는 희생이 컸고 특히 거북선에서 상당한 희생자가 나왔을 겁니다. 나대용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나대용이 거북선 개발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지만 이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수인 장군도 어깨에 총알을 맞습니다. 다행히 관통상이라 뭐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관통상도 쉬운 게 아니고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내내 갑옷 입고 있어야 돼서 계속 진물로 터져갖고 고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아무튼 생각보다 부상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일본군도 아군도 상대방이 몇 명이나 다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술이 자기 함대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배는 다 태워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아 이거 굉장히 낭비적인 전술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간 우리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집어넣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뒤로 일본군이 이렇게 싸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면 도망가서 쳐야 되고 포구에 정박해 있다가 당하니까 그땐 이렇게밖에 싸울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이 이런 전술을 자기네 표준 전술이나 조선수군에 대항하는 플랜 A로 만들지 않고 그냥 비상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 이게 사천포 해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입니다. 1차 때는 그 전에 딱 거기 임진왜란 나기 직전에 그 배를 띄워놓고 함포 사격, 그러니까 뭐라고 최종 점검을 했죠. 왜냐하면 포를 쏴야 이게 뭐 내구성의 문제가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실전 테스트를 했는데 옥포해전 때는 안 가지고 나갔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보완 작업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2차 해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첫 전투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북선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 그냥 전술적으로 깨는 것과 우리가 이런 기관총 참호 팠는데 탱크가 나타나더라.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쟤들이 우리의 이 전술을 파괴할 또 특수함정이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사천포해전은 이수진 장군의 판단력과 멀리 보는 능력, 정말 전쟁과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돋보인 전투예요. 그래서 보통 사천포해전은 항상 거북선이 등장한 전투, 이거를 강조하는데 거북선이 등장한 게 중요하지. 그러나 거북선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천포 해전의 의미입니다. 거북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은 이수신 장군이 명령만 하셨으니까 못지를 했겠어. 거북선과 외선이 전투하는 장면을 관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북선이 그때 잠수함이라는 소리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철갑선이다. 내가 싸운 게 아니라 논쟁이 벌어졌어요. 잠수함이다 아니다.